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푸른 씨앗의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자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입니다. 안녕하세요, 깻잎입니다. 네, 오늘 푸른 씨앗을 도입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도입을 직접 도와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오늘 스케치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실까요? 엘리베이터 타고 아르기 주식회사 비더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푸른 씨앗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귀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부터 하시게 될 이 푸른 씨앗의 제도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푸른 씨앗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대표님을 우연히 만나가지고요. 대표님께서 푸른 씨앗 가입 의향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렇다면 저희가 그 과정을 이렇게 스케치 담아가지고 영상으로 만들면 정말 많은 분들이 푸른 씨앗에 대한 좀 더 가까움을 느끼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고요. 또 놀랍게도요, 주식회사 비더리는 이 금융 관련 AI 솔루션을 만들어주시는 회사다 보니까 금융이랑 더 찰떡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만들어주시는 서비스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나의 개인적인 것들을 입력하면 나에게 필요한 재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책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서비스까지 있어가지고 그 서비스도 런칭 되시면 저희 채널에서 그것도 열심히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인연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강의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업계에서 다양한 일을 했었고요. 일을 하면서 연금에 좀 꽂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거의 연금무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노후가 따뜻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관련 콘텐츠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또 푸른 씨앗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일까지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푸른 씨앗이라는 제도가요, 저는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할 때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빈틈을 메꿔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담아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투자를 안 해야 될 게 아니라 시간에다가 많이 기대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없다면 시간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모두 시간이라는 자원은 공통적으로 있는 아주 큰 자원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나 투자 안 할래, 또는 나 투자 관심 없어, 이거 어려워, 나 손실 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는 저는 관심 안 가지고 오랫동안 묵혀둘 수 있는 투자를 꼭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냐면 공부 안 됐으니까 안 해라는 걸 하기에는 이 투자는 시간만 투여해도 우리가 큰 걸 얻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드업이 되죠. 자산을 모으되 오랜 시간 묵혀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원칙이 더 필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한쪽은 지금 당장 10억 원을 드리는 겁니다. 한쪽은요, 오늘 100원 받고 내일 200원 받고 모레 400원 받고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나는 100원입니다. 딱 한 달 동안만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우리 솔직한 비더리네 기업 문화. 나는 10억을 받겠다. 10억. 당연히 10억이지. 요 솔직한 기업 문화. 실제 의도가 나타나지. 근데 한 달이잖아요. 너무 짧아요. 너무 솔직한 기업 문화. 와, 나는 100원을 받겠다. 자, 출제자의 의도에 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신. 출제자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10억. 놀랍게도요, 한 달 뒤에 저 오른쪽에 있는 100원은 536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10억을 만들어서 한 달 동안 500억으로 절대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데이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100원, 200원, 400원, 800원, 1600원, 3200원 하다가 에이, 야 10억은 택도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숫자들은요, 사람이 통제하잖아요. 근데 시장은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복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은 시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컨트롤하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우리는 결국 변동성을 이기는 연습을 하고 내 돈을 저렇게 복리로 분할할 수 있는 곳에 넣어두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큰 돈은 그 누구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리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요, 사람이 정하는 숫자와 시장이 정하는 숫자로 아예 그냥 양분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나의 삶이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정하는 숫자에다 기대면 원하는 만큼 절대 안 준다 했잖아요. 통제하니까. 사람이 정하는 숫자 뭐가 있죠? 월급, 성과급, 그리고 예금, 금리, 대출 금리, 기준금리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맨날 다 정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않죠. 근데 시장이 정하는 숫자들 뭐가 있나요? 주가, 부동산 가격, 코인 가격, 채권 금리 이런 거잖아요. 그 누구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복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기다 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자산을 모아야 되는데 오랜 시간 묵혀야 되는데 반드시 복리로 불어나는 곳에 넣어둬야 된다는 이 세 가지의 원칙이 빌드업이 되는 거죠. 우린 지금부터 당장 내가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저녁 메뉴를 바꾸기 위해서, 또는 내년에 차를 바꾸기 위해서, 내년에 집을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되는 투자는 전혀 다른 투자고요. 한쪽에서는요, 미래를 위해서요, 소액으로 오랜 기간 복리로 불어날 수 있는 곳에 정말 느낌적으로 야금야금 넣더라도요, 이게 정말 큰 돈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미국에 있는 수많은 연금 부자들이 다 검증해줬고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걸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의 나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미래로 흘려보내는 돈들이 정말 큰 돈이 돼서 돌아와가지고는 나중에 엄청 부유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연금저축 같은 거 하시나요? 연금저축? 연금저축 하시는 분? 세공제 받으려고 하시게 되죠. 보통 초년생 때는 5만원 10만원 정도 넣고요, 나중에 과차장님 정도 되면 3, 40 이렇게 넣고 차부장님 정도 되시면 꽉꽉 채운 게 75잖아요 저 정도 막 채우시거든요. 다들 세공제 풀로 받으면 100만원 넘게 나오니까요. 자, 그렇게 한다고 가정해보면 평균적으로 한 50만원 정도가 회사 다니는 동안 쭉 넣으시는 게 되죠. 월 50으로 딱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요 7%로 가정을 했습니다. 투자 업계에서 7%라는 건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금만 하면 2, 3%밖에 안 되고 미국 주식 살려고 하면 10% 이상의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그 사이를 만드는 건 이 양쪽에 있는 거를 조금만 섞으면 만들어지거든요. 아주 변동성이 작게 만들어지는 게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적으로 50만 원씩 쭉 넣었을 때 내가 은퇴할 때쯤에 얼마 만에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대략 보면요 20년 조금 지나면 3억 원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30년 채운다 그러면 6억이 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넣은 돈보다 훨씬 큰 게 이자가 붙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뮬레이션은요 엄청 보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다면, 복리로 불어나게 된다면 정말 큰 돈을 나중에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급여가 있고 내가 여력이 있을 때 바로 시작해가지고 조금씩은 계속 부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정도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는 예는요, 대표적인 거는요,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회사들요, 엄청 큰 회사들 은퇴식 할 때요 행사를 크게 하거든요. 거기 앞에 여행사들이 진을 친다고 합니다. 동기들끼리 세계 일주를 떠나야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보통 8개월짜리 코스를 많이 떠나는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제2의 직장 이런 개념 잘 없잖아요. 그게 보면 그 사람들 급여가 높아서도 아니에요, 투자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제도 때문이죠. 제도 때문에 거의 강제적으로 입사와 동시에 월급의 10%를 떼가지고요, 퇴사하는 그 순간까지 거의 3, 40년, 많게는 진짜 4, 50년 동안 주식 투자에 그 돈이 흘러가는 게 거의 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은퇴할 때는 야 언제 이런 돈이 만들어졌대? 라고 하면서 그걸로 친구들끼리 세계 일주하고 놀고 먹는 게 그들의 라이프인 거죠. 그리고 모인 돈 가지고는요 나중에 이제 4%의 룰 적용해가지고 이자만 받아서 평생 산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걸 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은 작게 넣더라도 나중에 점점 늘어나는 걸 고려해서 월 50만 원 정도를 7% 정도로만 꾸준히 부으면요, 우리의 지금 걱정하기 싫은 그 뒤에 부분은요 거의 다 커버가 됩니다. 완전히 거의 다 커버가 됩니다. 이게 미국에서 보여준 예입니다. 미국도 똑같았어요. 옛날에요, 투자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도박이라고 안 했대요. 안 해가지고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아예 강제화 시켜가지고요 퇴직연금이라는 걸 도입을 해요. 퇴직연금 도입해가지고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좌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었고,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큰 돈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 사람들이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도 때문에 뭐야 이거 큰 돈이 됐네? 이렇게 만드는 게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내가 볼 수 있는 한 달에 요만큼의 돈 또는 퇴직금의 돈이 계속 투자에 흘러 들어가도록 제도를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다 검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씩만 넣으면 20년 정도가 될 때 3억이라는 돈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질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심지어 빼고 계산해도요, 내가 이만큼만 부으면 나중에 연 8%로 다 쓰기만 하면 한 달에 200 이상의 돈이 더해지게 됩니다. 거기에 나의 돈을 요만큼 얹고 거기에 퇴직연금까지 얹어진다면 지금 더해서는 절대 모을 수 없는 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액으로 투자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돈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퇴직연금 제도인 거죠.
회사 다니는 동안 국민연금 자동으로 월급이 9% 들어갑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회사를 1년 채울 때마다 한 달 월급이 어디선가에 쌓이게 되죠. 그리고 내가 연금저축을 열어가지고 내가 넣는 만큼 불어나게 됩니다. 이 세 개가 합해져가지고 내가 언젠가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은 자동이니까요. 사실 손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 퇴직연금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퇴직연금은요, 회사를 다니는 동안 여러분들이 1년 근속연수를 딱 채울 때마다 한 달치 월급을 회사에서 어딘가에 넣어서 보관을 하거나 회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죠. 회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 그걸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으로 보내면 퇴직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보내서 근로자가 언젠가 은퇴를 하게 되면 어디선가 투자로 불리고 있던 돈을 빼가지고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에 여러분들의 이름의 계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표님께서 근속연수 1년 채울 때마다 거기다 돈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을 누군가는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앞에서 이미 배웠으니까요. 그럼 이 굴리는 걸 누가 주문을 내는지에 따라서 회사가 주문을 내면 DB, 근로자가 자기 거는 자기가 주문 내면 DC입니다. 퇴직연금은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딱 봐도요, 일이 많아 보이죠, 뭔가. 이거 돈 넣고 운용지시 내리고 ETF 고르고 해야 되는 것도 힘들고, 근로자들한테 해놔라고 저렇게 DC로 해놔버리면 근로자분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공부하기 위해서 유튜브 보면 거의 팔란티어 이런 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사야 되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되게 업무 부담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트렌드로 많이 바꾸고 있냐면 외부의 전문가가 여러분들 대신 투자를 해주는 방향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퇴직급여 제도라고 부르고요. 퇴직금 제도는 그냥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퇴직할 때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 때 했던 겁니다. 이거의 최악의 단점은요, 회사가 돈을 못 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평생 다니고 나가게 되면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작은 회사들은 이게 못 만들어주는 경우나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로 넘어왔는데요. 연금 제도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DB랑 DC로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해야 될 일이 되게 많고 잘 챙겨주는 사람도 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드디어 생긴 게 바로 푸른씨앗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DB나 DC는요, 회사가 엄청 커야지 증권사나 이런 데 와서 세팅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가 안 크면 이거 안 챙겨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푸른 씨앗이 나와가지고 그 공백을 메꿔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바로 푸른 씨앗이 역할이 됩니다. 저희 회사도 푸른 씨앗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저희 회사도 작기 때문에 저기 뭐 삼성증권이나 미래셋에서 와서 안 해줄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만히 두자니 안 불어나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 챙기기도 되게 버겁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푸른 씨앗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정말 좋습니다. 자, 푸른 씨앗 제도는요, 지금까지 쭉 보여드렸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가지고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푸른 씨앗에 가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달치 월급만큼을 계속 대표님께서 어디든가에 쌓아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 쌓는 거를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푸른 씨앗이라는 돈의 뭉치에다가 들어가게 되고, 그 돈 뭉치는요, 외부에 있는 자산운용 전문 기관에서 다 굴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퇴직을 하게 되시면 그동안 불어났던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자, 대표님 입장에서는 운용에 대한 걸 남이 대신해 주니까요, 이렇게 돈을 보내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죠. 신경 쓸 게 없어지는 거죠. 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두면 안 불어나는데 7%로 불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 하기 힘든데 누가 다 해주고 나중에 퇴직할 때는 불어난 만큼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푸른씨앗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아까 큰 회사가 아닌 작은 대부분의 회사들은 푸른씨앗이 유리하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요, 회사가 안 크면 퇴직금 다 합해도 별로 안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회사들 거를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돈 덩어리로 만들어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큰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들이 열심히 이걸 운용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렇게 불어난 만큼을 우리가 그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푸른 씨앗이 정말 좋은 제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확산이 돼야 되잖아요. 전기차가 확산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뭘 줬나요? 보조금 엄청 줬잖아요. 막 2천만 원씩 주고 이랬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더 알리기 위해서 초반에 혜택을 엄청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푸른 씨앗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의 수 봐봐요. 지금 23,000개의 회사가 여기 들어와 있고요. 여기 들어있는 돈이 늘고 늘어 조금 있으면 거의 1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은 잘 없죠. 게다가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수도 지금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참고로 푸른 씨앗이라는 목적 자체는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장들의 돈을 다 합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임직원 30명 안 넘는 회사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가 지금 23,000개가 들어와가지고 1조 원 돈을 만들어 놨으니 이게 얼마나 지금 성공적인 제도가 되어가고 있는 거겠어요.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굴려줘야 되잖아요. 자, 외부에서는요, 이제 삼성 자산운용과 미래셋 증권이라는 우리나라의 거의 탑을 달리는 회사들이 붙어가지고 운용을 전부 다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대신해주고 있고, 이 수익률이 그들에게는 사실 레코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높이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최근에 보면요, 2023년에 거의 한 7% 정도, 그 2024년에 장 엄청 어렸던 거 아시죠? 근데 이때 6.5% 정도 나왔고, 지금 올해 2025년 상반기 수익률 누적 20%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돈 맡겼을 때요, 수수료 같은 것도 안 주고 퇴직금 한쪽에서 쌓이고 있는 돈 되게 크잖아요. 이 돈이 20% 넘게 벌써 불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성공적인 운용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운용사 입장에서요, 이 7% 정도 만드는 건 벤치마크,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 한 4.5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넘으면 잘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7 정도면 잘 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리스키한 거 안 해도 가능하거든요. 채권이 지금 되게 많고요. 그래서 20% 넘게 수익을 만들어주는 동안 운용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바로 푸른시아시트입니다. 그래서 푸른시아 제도를 설명해드리면, 근로자가 30인 이하여야만 됩니다. 말 그대로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돈을 모아서 근로복지공단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자,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고요. 자, 운용은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에서 해주고 있고요. 자, 부담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는 동안 돈이 쌓여야 되잖아요. 근데 1년 딱 채우면 한 달 월급 이렇게 탁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부담될 수 있잖아요. 1년 딱 채울 때마다 월급을 한 방 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쪼개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분의 1 이렇게 쪼개서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도 매달 직원들 급여 이렇게 주잖아요. 한쪽에서 푸른시아 자동이체 돼가지고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여러 명의 직원들의 한 달치의 12분의 1만큼이 쪼개져서 들어가니까 저한테도 체감이 될 정도로 쑥쑥 들어가긴 해요. 근데 한편으로 마음 편한 거죠. 이거 들어가면 운용 대신해 줄 거고, 또는 누군가 언제 나간다고 했을 때 제가 돈 막 모을 필요 없죠. 여기서 나가게 될 테니까 이건 정말 대표님 입장에서 부담을 정말 많이 덜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혜택이 있다 했잖아요. 혜택은요, 이게 진짜 파워풀합니다. 지원금을 주는데요, 이 지원금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1년 채울 때마다 한 달치 월급이 여러분들의 이름에 된 퇴직금 바구니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 들어갈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족이 되면 부담금 들어가는 것의 10%만큼을 더 얹어줍니다.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고 10%만큼 더 얹어주고, 놀라운 거는요, 근로자는 그러면 월급 쌓일 때마다 10%씩 더 쌓이니까 더 좋은 거잖아요. 더 쌓인 게 운용이 돼서 불어난 거니까 훨씬 커질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건데, 이게 도입이 되려면 사실 근로자만 좋아가지고는 또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10%만큼 지원금을 준다 했잖아요. 그만큼을 회사에도 줍니다. 지원금을요. 둘 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3년간 지원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뭉치 돈이 생겼다고 했고, 이걸 외부에 있는 전담 운용기관들이 운용해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펀드 하나만 가입해도 수수료 많이 내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무리봉사 할 수는 없으니까 수수료를 받잖아요. 근데 또 이거는 수수료를 나라에서 내줘요. 그래서 수수료 3년 동안 또 면제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계속 연장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전기차 보조금 주듯이 이게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요, 근로자에게 또는 사업주에게 지원금도 주고 수수료도 3년 동안 지금 다 면제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지원금이 완전히 메인은 아닙니다. 어차피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푸른씨앗은 정말 수많은 사업장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가입이 들어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진 않아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금융사나 이런 거는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홈페이지에 그냥 접속해가지고요, 회사에 있는 내용 입력하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조건은요, 작년 기준 급여로요, 최저임금의 130%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130% 이내이신 분들에게는요, 10%를 더 얹어서 주는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지원금의 크기는 이제 사업주께서 그분의 부담금 넣어주실 때 10%만큼 더 얹어 드리고 있고요. 최대 30명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이것도 3년 내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치를 대략 계산해 보면 273만 원 넘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 정도만큼 만약에 근처에 와 있다 그러면 10년 동안 3번이니까 그 근로자가요, 81만 원만큼 퇴직금이 더 쌓이는 겁니다. 정말 큰 거죠. 월급이 이 정도인데 이만큼이 더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칭된 돈이 사업장으로 들어오잖아요. 사업장은 직원이 30명이니까 이 월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명이라면 2,400만 원을 회사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이거는 전적으로 봤을 때요, 뭔가 보통 초기에 이렇게 나라 돈이 들어오게 되면요, 시장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얻을 수 있는 게 그냥 무지하게 많은 거죠. 근로자분들도 좋고, 이 급여 기준에 충족이 안 되면 지원금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원금은 안 나오더라도 나머지 모든 혜택은 다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금까지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수수료 무료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자나 이런 게 쑥쑥 올라오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수수료도 없고 지원금도 받고 운용 대신해주고, 이게 바로 푸른씨앗의 혜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요, 좀 궁금하신 내용 있을까요? 아까 전에 지원금 관련해서 급여가 173만 원 미만 대상자만 해당이 되겠네요. 네, 지원금은 그렇게 받는 거고요. 다른 분들은 그대로 부담금이 들어가게 되고, 이분들은 부담금이 들어갈 때 10%가 얹혀 들어가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요, 최저임금의 130%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이 기준도 올라갑니다. 혹시 과장님, 요거 올라갈 가능성 없나요? 130? 저희가 지금 현재 150% 150요? 상향하는 걸로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되게 아쉬워하는 눈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원금이 메인이 아닌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전기차의 혜택, 장점 다 얘기했는데 전기차 보조금이 약간 준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아쉬움이 느낄 수 있어가지고 궁금한 게 적립금이 많으면 규모가 컸을 때 뭔가 더 장점이 있나요? 이제 자산 운용을 할 때 이걸로 많은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일단 덩치가 크면요, 하나의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많은 고정비들이 있잖아요. 이 고정비가 인당으로 보면 점점 작아지게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매매를 낼 때 수수료도 싸게 해주고요. 심지어 환전을 할 때도 환전 수수료 정말 싸게 해주고요. 운용을 할 때 이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미래세 증권에서 기금 규모가 커지면요, 투자할 수 있는 자산군이 다양해져요. 지금은 주식 채권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대체 투자도 하려고 하는데 그 어느 정도 규모가 커져야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자산이 다변화되면요,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수익률도 더 높일 수 있어요. 규모의 경제나 더 많은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지금은 저도 프로시아스를 알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요, 이게 조금만 더 지나면 그냥 누구나 아는 그런 이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제가 만나는 유튜브 사무실이나 이런 회사들 만날 때마다 퇴직금 어떻게 하고 있냐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퇴직금 제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이 한 3년만 다니다 퇴직하잖아요. 그럼 돈 많이 준비해야 돼요. 많이 준비해야 되고 회사도 되게 부담 느끼고 그렇잖아요. 운영도 하나도 안 되고 있을 거고요. 그런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게요, DC로 뒀을 때요, 근로자분들이 각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예금하는 사람도 많고요. 예금하면 이게 전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쌓는 거잖아요. 이게 예금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주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아니 이게 맞나, 이게 줄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하게 뒀더니 예금하는 사람과 공격적인 사람 양극단으로 가버린 거예요. 중간에 둬야 되거든요. 중간에 둬야지 이게 잘 굴러가는 건데, 그래서 중간에 두는 거를 그냥 외부에서 그냥 이제 운영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출발했던 푸른씨앗이 생각보다 나온 지가 오래 안 됐잖아요. 보시면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레코드가 여기 스타트인 거거든요. 근데 짧은 시간에 지금 이렇게까지 컸기 때문에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더 높아지면 좋을 수치들 있잖아요. 이런 30인 이런 게 50인으로 간다거나, 왜냐면 지금 35명 이런 사업장들은 지금 요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대, 그리고 아까 최저임금의 130%도 이제 좀 높이는 방향, 그리고 수수료도 좀 더 길게,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저는 훨씬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게 실시간 논의다 보니까요, 확정적으로 예정된 건 없지만 계속 유리하게 바뀌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푸른씨앗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푸른씨앗 가입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털에다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기금제도 바로가기 요거를 누르시고 왼쪽에 있는 기금제도 신청하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표준 계약서라는 게 나오는데요. 요게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가입하기 위한 약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내용을 사업주분께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소속 근로자분과도 내용을 공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했다면은 여기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을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가입이 가능한데요. 여기에서 먼저 사업자 등록 번호로 인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4대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게 나오는데요. 비더링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기존에 작성해 주셨던 근로자 대표 동의서를 업로드를 해야 되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사업주랑 다르게 퇴직급여 담당자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대표자와 동일하게 설정하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값이 그대로 땡겨져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비더링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신 적이 없다 보니까 신규로 체크를 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 제도 적용일은 사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2025년 8월 1일자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푸른씨앗은 연간 임금의 12분의 1을 납부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12분의 1로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납입 주기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설정이 가능한데 어떤 걸로 월납으로? 네, 월납 체크하고 납입 일자는 1일, 10일, 25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짜가 편하실까요? 1일. 네, 체크를 하신 다음에 내려가서 정상 처리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서 유튜버 박구미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사용자 지원금을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요거를 먼저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요. 동의하면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기금제도에 가입 신청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 네, 가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희가 찾아와가지고요. 푸른씨앗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가입 절차도 도와드렸는데요.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셨어요? 원래 기존의 퇴직연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운용을 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저는 예금만 100% 이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푸른 씨앗에서 이걸 알아서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자체가 되게 좋았습니다. 네, 저는 사실 퇴직연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해보면서 산 적이 없었어가지고 이게 너무 먼 미래의 일이다 보니 퇴직금이라든지 아니면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나 어떤 식으로 이제 받게 되는지는 사실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푸른 씨앗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잘 사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내 미래에 대해서도 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평소에 노후 준비라고 할 만한 뭔가 따로 하고 계셨던 게 있으셨어요? 사실은 제가 노후 준비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의 빚만 갚는 것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제 적은 금액에 적금을 든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알아보고 이러지를 못했었는데 오늘 좀 이제 제가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오늘 하게 돼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회사에서 이제 푸른 씨앗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푸른 씨앗에 대해서 좀 어떤 바라는 점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누적 수익률 같은 것을 봤을 때도 최근 3년 동안도 거의 20%를 수익을 냈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유지를 해서 나중에 이제 제가 돌려받았을 때 더 큰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 것도 푸른 씨앗 다 들어있어가지고요. 운용 지금처럼만 그냥 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만 해주면 이게 10년마다 2배가 되는 크기인 거잖아요. 그 정도만 해준다면 진짜 저도 바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운용 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는요. 퇴직 후에 뭘 가장 하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여행이요. 여행이요? 네.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군요. 돈만 있으면 하게 되죠. 왜냐면 지금 제가 그래도 집이나 차나 자식도 있어가지고 틀은 좀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뭔가 여행 같은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기는 그때 정도 되면은 뭐 알아서 스스로 가겠지만 현재 회사도 다니다 보니 여행 같은 거를 길게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실천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은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고 그때는 시간이 있는데 돈 없고 그런 것만 아니면 진짜 제일 하면 좋은 게 진짜 여행인 것 같습니다. 그 여행의 꿈 이룰 수 있도록 푸른 씨앗 운용 잘 해주시길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퇴직 후에 어떤 걸 하고 싶다라기보단 제 미래의 자녀가 결혼할 나이대가 이제 다가왔을 테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자녀 입장에서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오히려 제가 또 이제 자녀한테도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텐데 저는 사실 남들한테 뭔가 피해를 끼치는 게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다 보니 나중에 자녀한테 제 노후 생활에 있어서 지원을 받고 이런 거에서 굉장히 저는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푸른 씨앗이라는 퇴직연금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노후,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이제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노후가 제대로 이제 보장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성향이어가지고요. 누구에게 기대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그 말씀하신 그런 목표가 국민연금 깔아주고 위에 푸른 씨앗이 잘만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조금만 하면 그려지긴 하거든요. 계산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서 그 미래가 꼭 오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금 현재 사회초년생분들도 이제 보실 테고 회사에서 연차도 많이 쌓이신 분들도 이제 많이 보실 텐데 사실 저도 사회 경험이 아직은 길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푸른 씨앗이라는 제도 자체를 이제 처음 접하기도 했고 오늘 그리고 이런 제도가 설명을 들어보니 이게 사회초년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인분들에게도 이게 해당이 된다면은 꼭 신청했을 때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박고미TV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이거 보시고 나서 많은 관심 이제 가져주시고 대표님 분들께 이제 한번 자연스럽게 또 권유도 해보시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영업 당하셔서 푸른 씨앗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푸른 씨앗에서 잘 챙겨주고 운영해 줄 거라고 믿고 저희가 바라는 그런 노후 준비할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저희가 찾아와가지고요 퇴직연금 푸른 씨앗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가입하는 절차까지 이렇게 직접 진행을 해 보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선 직접 찾아오셔서 퇴직연금의 필요성과 푸른 씨앗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바쁘게 일만 하다 보면 노후라는 주제를 깊이 고민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퇴직연금의 의미를 이해하고 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표님 근데요, 혹시 푸른 씨앗을 언제 알게 되셨고 이걸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언제 드셨어요? 중소기업에 특혜가 많이 있다는 관점으로 여러 정보를 알아보곤 합니다. 그 가운데 우연히 푸른 씨앗을 접하게 됐고요. 중소기업도 합리적인 구조로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노후에 누구나 불안감이 있을 텐데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푸른 씨앗을 도입해야겠다 판단했습니다. 네, 이제 도입을 완료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기대하는 사장님의 입장으로서 또는 회사의 입장으로서 어떤 점을 좀 기대하고 계신가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뭐니 해도 직원이고요. 직원이 저희 회사에겐 고객으로 생각되곤 합니다. 푸른 씨앗을 통해서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면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과 조직 충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직원들의 복리후생 수준을 높여 이직률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푸른 씨앗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과 푸른 씨앗 제도에 좀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우선 이 제도가 많은 기업과 직원들에게 활용되고 있길 바랍니다. 또한 그 실질적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인 안내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박고미 TV를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성공 사례와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된다면 저희 기업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푸른 씨앗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